프롤로그. 떠나는 이유. 늦은 밤 서울역. 인적이 드문 플랫폼 위 노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나는 박소빈, 45. 단아하지만 지친 얼굴. 내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번져 있었다. 오늘 저녁, 남편과의 언쟁은 결국 나를 이곳까지 내몰았다. 서로를 향해 쏟아낸 차가운 말들. 돌이킬 수 없는 듯한 후회와 남편의 등 뒤로 느껴진 깊은 거리감.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답답한 공기를 찢고 어디든 달려가고 싶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나는 부산행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점점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 무겁던 돌덩이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다. 기차는 흔들리며 남쪽으로 달려가고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1장. 기차 안 첫 만남. 야간 열차 특유의 조용한 긴장감. 승객들은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내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회색빛 양복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세월이 흘러도 잃지 않은 기품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나는 무심코 옆을 보았다. 낯선 남자의 시선이 살짝 마주쳤고, 짧은 순간이지만 묘하게 믿음직스러운 기운이 전해졌다. 느린 시간에 부산까지 가시나 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의외로 따뜻했다. 순간 긴장으로 얼어있던 내 어깨가 조금 풀렸다. 네, 그냥 조금 바람을 쐬고 싶어서요.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이해가 담겨 있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서울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저도 가끔은 도망치듯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 묘한 공감이 흘러나왔다. 삶의 무게, 가족 이야기, 잊고 있던 꿈. 어느새 나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풀어놓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의 갈등, 엄마로서의 무게, 그리고 잊혀진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는 사람은 실제로 아파본 사람뿐입니다. 그 말에 나의 가슴속 깊은 곳이 울렸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어주는 듯한 온기. 기차는 꾸준히 흔들렸고 대화는 잦아들다가도 다시 이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기댈 곳을 찾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한우영의 어깨를 기대어 잠시 졸았다. 살짝 깨었으나 그대로 그의 향기에 취하고 나는 손이 한우영의 그곳으로 스르륵 떨어뜨린다. 아주 건장한 한우영은 깜짝 놀랐지만 싫지 않았고 나의 손에 그곳을 맡긴다. 그곳의 크기에 놀라 내 얼굴은 발그레해지고 깊은 숨을 쉰다. 기차의 흔들림, 낯선 도시로 향하는 어둠 속, 그리고 그의 온기. 내 눈은 다시 천천히 감겨왔다. 묘한 안도감과 한쪽에서는 갈망의 마음, 구석구석 번져갔다. 2장. 부산 새벽. 어느새 기차는 남쪽 끝에 도착했다. 부산역. 새벽 3시. 어둡고 서늘한 공기가 우리 두 사람을 감쌌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나누었을 뿐 말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택시 문 열리리고
차가 출발한다. 새벽 공기가 참 다르네요. 네, 바다 도시라 그런지 바람에도 파도 냄새가 섞여 있죠.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부산의 거리. 네온사인은 꺼져 있었지만 새벽의 정막 속에서도 도시의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창밖에 시선을 두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떨림이 일었다. 처음 보는 도시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차는 호텔 앞에 멈췄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로비로 들어섰다. 세상의 시선은 없었다. 그저 두 사람만의 시간, 두 사람만의 선택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을까? 나는 기차에서 손을 그에게 떨어뜨렸을 때를 생각하며 야릇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직접 만져보면 얼마나 클까? 이불 속에서 나는 몸을 우영 쪽으로 옆으로 누우며 팔이 우영의 가슴 쪽으로 올렸다. 우영은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우영의 가운 위에 있던 손이 가운 안쪽으로 향하고 그의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를 느낀다. 그가 원하고 있어. 나도 지금은 내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점 아래로, 아래로. 우영은 내 손의 움직임을 도와 가운의 앞섬을 풀어주었고 내 손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것이 닿는 순간 그는 완전히 일어나 있었고 그 크기가 헉! 그 두께가 헉! 어떻게 이런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 탄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점점 뜨거워지며 우영의 입술을 찾았고 가만히 누워있던 우영도 내 입술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내 몸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40대 중반 아줌마라고 느낄 수 없는 탄력이 넘치는 가슴과 잘록한 허리, 탄탄한 엉덩이, 그리고 나는 흠뻑 젖어 있었고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그의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의 모든 언어가 사라졌다. 처음 느끼는 포만감. 그가 움직일 때마다 탄식이 흘러나왔다. 3장. 호텔과 해운대의 하루. 아침. 호텔 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나는 창문을 열어젖히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마치 오래된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일찍이 업무를 위해 떠났다. 홀로 남은 나는 낯선 도시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백화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브라우스와 스커트를 고르고 탈의실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오랜만에 찬찬히 바라본다. 피곤해 지친 아나가 아니라 조금은 자유롭고 조금은 빛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오래도록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발끝을 스치는 차가운 파도. 그곳을 걷는 순간 나는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잊고 살았을까? 나 자신을. 바다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의 리듬 속에서 나는 묵은 감정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하지만 파도 소리 사이로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 남편, 그리고 아이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 작은 파문이 번졌다. 그렇다. 이 자유로움 속에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가족과 이어져 있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바다와 마주한 나라는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의 이름, 한우영. 내 입가에는 모래사장 위의 햇살처럼 작은 미소가 번졌다. 4장. 밤바다와 두 번째 만남. 저녁이 되자 나는 해운대 앞 작은 횟집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불빛 아래 그는 낮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넥타이를 풀고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나를 향한 시선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기다리게 했나요? 일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덕분에 혼자 바닷바람을 오래 쐴 수 있었어요.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앞엔 싱싱한 회와 따끈한 매운탕이 놓였다. 잔을 기울이고 웃음을 나누고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낯선 사이였던 두 사람은 어느새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웃은 게 참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우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벌써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버린 것 같네요. 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울컥해졌다.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감각, 그 단순하지만 소중한 감정이 나를 벅차게 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의 질문은 무거웠지만 나의 대답은 담담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바다와 술잔과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했다. 횟집을 나서자 해운대의 밤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이 파도 위에 부서져 반짝였다. 바다는 리듬을 타듯 끊임없이 밀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들며 오늘의 감정들을 더 선명하게 새겨주는 듯 했다. 차가운 바람에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 순간 그는 말없이 자켓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추우시죠?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 따뜻한 품을 거부하지 않았다. 밤바다와 파도의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대신해주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체온이 전해졌고 가슴 깊은 곳이 천천히 흔들렸다. 어쩌면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처음으로 바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호텔을 향했다. 길고 긴 밤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조심스러웠던 새벽과 우리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손길은 거침없이 나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고 그의 입술은 달콤하였다. 나는 그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겼다. 4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과 묵직함,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잊어도 좋았다. 아니, 지금 이 순간만이 나에게 있을 뿐이었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나도 리드미컬하게 움직였고 나의 몸은 마치 활이 된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 내 몸의 모든 힘이 빠져버렸다. 몽롱한 상태로 마치 꿈속을 헤매고 있는 듯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내 옆에 누운 우영은 가쁜 숨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5장. 서울로 돌아오는 길. 다음 날 아침, 서울행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바다와 산, 도시와 들판이 차례로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날 밤의 기억을 곱씹었다.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들던 순간,
낯선 호텔에서의 두근거림, 그리고 바닷바람 속에서 느낀 온기.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지만 분명 현실이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네,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미련과 동시에 지켜야 할 자리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나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여보, 미안했어. 그날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나도 미안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가정의 무게와 동시에 잠시 벗어났던 그 시간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다. 며칠 후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한우영.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다. 소빈 씨, 잘 지내시죠?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우린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오늘의 기억은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속에 길게 울렸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서 물러나야 했다. 사랑이 아닌 추억으로 간직해야 했다. 에필로그.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저녁이면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평범한 나날. 그러나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부산행 야간열차의 기억이 빛나고 있었다. 그 기억은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의 떨림, 바닷바람 속에서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현실 속에서의 결심이었다. 중년의 일탈은 추억이자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일상이 더욱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삶은 여전히 반복되었지만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부산행 야간열차. 그 열차가 남긴 흔적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당신 마음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간직해온 순간이 있나요? 혹은 당신도 그런 시간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문득 일상의 틈에서 떠올라 이유도 없이 가슴을 따뜻하게 하거나 때론 아릿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지나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름.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당신 마음속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4장. 밤바다와 두 번째 만남. 저녁이 되자 나는 해운대 앞 작은 횟집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불빛 아래 그는 낮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넥타이를 풀고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나를 향한 시선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기다리게 했나요? 일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덕분에 혼자 바닷바람을 오래 쐴 수 있었어요.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앞엔 싱싱한 회와 따끈한 매운탕이 놓였다. 잔을 기울이고 웃음을 나누고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낯선 사이였던 두 사람은 어느새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웃은 게 참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우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벌써 서로의 마음을 죽음은
알아버린 것 같네요. 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울컥해졌다.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감각, 그 단순하지만 소중한 감정이 나를 벅차게 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의 질문은 무거웠지만 나의 대답은 담담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바다와 술잔과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했다. 횟집을 나서자 해운대의 밤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이 파도 위에 부서져 반짝였다. 바다는 리듬을 타듯 끊임없이 밀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들며 오늘의 감정들을 더 선명하게 새겨주는 듯 했다. 차가운 바람에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 순간 그는 말없이 자켓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추우시죠?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 따뜻한 품을 거부하지 않았다. 밤바다와 파도의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대신해주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체온이 전해졌고 가슴 깊은 곳이 천천히 흔들렸다. 어쩌면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처음으로 바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호텔을 향했다. 길고 긴 밤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조심스러웠던 새벽과 우리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손길은 거침없이 나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고 그의 입술은 달콤하였다. 나는 그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겼다. 4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과 묵직함,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잊어도 좋았다. 아니, 지금 이 순간만이 나에게 있을 뿐이었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나도 리드미컬하게 움직였고 나의 몸은 마치 활이 된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 내 몸에 모든 힘이 빠져버렸다. 몽롱한 상태로 마치 꿈속을 헤매고 있는 듯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내 옆에 누운 우영은 가쁜 숨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5장. 서울로 돌아오는 길. 다음 날 아침, 서울행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바다와 산, 도시와 들판이 차례로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날 밤의 기억을 곱씹었다.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들던 순간, 낯선 호텔에서의 두근거림, 그리고 바닷바람 속에서 느낀 온기.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지만 분명 현실이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네,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미련과 동시에 지켜야 할 자리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나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여보, 미안했어. 그날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나도 미안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가정의 무게와 동시에 잠시 벗어났던 그 시간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다. 며칠 후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한우영.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다. 소빈 씨, 잘 지내시죠?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우린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오늘의 기억은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속에 길게 울렸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서 물러나야 했다. 사랑이 아닌 추억으로 간직해야 했다. 에필로그.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저녁이면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평범한 나날. 그러나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부산행 야간열차의 기억이 빛나고 있었다. 그 기억은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의 떨림, 바닷바람 속에서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현실 속에서의 결심이었다. 중년의 일탈은 추억이자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일상이 더욱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삶은 여전히 반복되었지만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부산행 야간열차. 그 열차가 남긴 흔적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당신 마음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간직해온 순간이 있나요? 혹은 당신도 그런 시간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문득 일상의 틈에서 떠올라 이유도 없이 가슴을 따뜻하게 하거나 때론 아릿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지나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름.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당신 마음속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